안녕하세요. 영동 상촌 농원입니다. 오늘도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질문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으면서 느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공부하는 농부가 되자. 공부하는 방법, 제 경험담도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사과나무 주간 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잘라야 되느냐, 자르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참 난감해요. 저는 제 답변은 자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유튜브님은 또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이분은 자르라고 하고 저분은 자르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헷갈려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뭐 너무 두 분 얘기가 다 다르니까 좀 뭐 의심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농사라는 게 이게 딱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간 끝을 잘라야 되느냐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누구도 그냥 잘라라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간을 이제 잘라야 되는 경우는 이제 사과나무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과나무가 이제 세력이 약해요. 세력이 약할 때는 위로 끝을 날려줘야지 이제 거기 반발 그런 저 심리로 더 이제 위가 이제 좀 힘이 실리는 거죠. 잘라줬을 경우. 그리고 이제 자르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르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세력이 센 나무, 어린 모목을 예를 들을게요. 어린 모목을 이제 세력이 센데 위에를 절단하면은 더 위로 힘이 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안 잘라야 되고, 세력이 약한 나무는 주간 끝을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종합적인 거거든요. 이 농사라는 거는 하나를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이제 좀 기초를 배우신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만 이래 봐도 저는 이분이 진짜 초보구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소한 사과 같은 경우는 품종을 먼저 얘기를 해야죠. 본인이 이제 재배하는 품종이 뭐 부사면 부사, 홍로면 홍로,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먼저 밝혀야 되고요. 품종을. 그 다음에 이제 식재거리죠. 식재거리가 4m, 2m인지 3.5m, 뭐 1m인지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품종, 식재거리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답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냥 무작정 이제 뭐 제가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분이 무슨 부산지 홍론지 이런 걸. 그래서 그걸 대답해 주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원론적인 대답을. 그러면 또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또 답답하죠, 그게. 그래서 이 농사라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대답을 이래 딱 해주기가 좀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질문을 하실 때는 최소한 내 작물, 품종, 식재거리, 그리고 더 이제 더 들어가면은 이제 그 토양이 어떤지, 토양이 비옥한 토양인지 아니면은 또 척박한 토양인지, 거기에 따라서도 또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화로나 이 글로 그걸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가 보내주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진을 보면은 나무 수영을 보고 하면은 훨씬 답 드리기가 쉽거든요.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보는 게 최고 좋겠지만, 근데 이 전지를 예를 들면 전지를 잘하면은 뭐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전지는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뭐 비대 관리도 있고 방제도 있고 토양 관리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언제 그거를 농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한다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지 같은 경우도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상부가 약하고 상부가 너무 강하고 하단은 너무 강하다. 이제 상단은 너무 약하고 하단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제가 저거 하는 게 아니고 뭐 경험이 없으시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라고는 저도 이해를 해요. 상단이 약하면 왜 약하겠어요? 하단이 강하기 때문에 상부가 약한 거잖아요. 하단이 가지가 많고 가지가 굵어요. 척지가. 그러면 당연히 상부로 가는 영양분이 그까지 안 올라가고 밑에서 척지에서 굵은 세력 센 가지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하단은 척지가 점점 굵어지고 상단은 자꾸 약해지는 거죠. 신초도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원리고, 이제 상단이 이제 강한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상단이 강한 경우는 아니야. 금방 그거 이제 답을 드리고 갈게요. 상단이 강하고 하단이 약한 거는 어린 모목일 때 잘못 키워서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주간에 비해서 굵기가 최소한 3분의 1은 되게끔 키워야지 그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골고루 영양분이 되고 2분의 1이나 이렇게 하단이 되면은 거기에 영양분이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점점 밑에 하단은 굵어지고 상부는 점점 강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하단은 약하고 상단이 강한 거는 이제 처음에 모목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이가 모목이 상부가 강하고 하단은 약해요. 일반적인 모모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냥 경제적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뭐 1년 2년 만에 어느 정도 수고를 올려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척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비료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비료를 많이 하면은 정부 우색성 때문에 항상 어린 모목일수록 위로 이제 영양분이 많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로 많이 가면은 영양분이 이제 거기가 이제 척지가 잘 나오고 굵겠죠. 근데 반대로 위에서 다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하단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상단은 가지도 잘 나오고 굵은 거죠. 그랬을 경우 모목을 사왔어요. 사와서 이제 빨리 이제 키우고 빨리 수확을 한다는 욕심으로 그 상부 척지를 그대로 내두고 심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1년 2년 지날수록 하단은 가지가 안 나오고 상단은 계속 가지가 굵어지겠죠. 계속 굵어져요.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원인을, 그 원리를 알고 이 사과나무 이제 생리 특성을 알고 미리 이제 사과 식재를 하고 저거를 위에, 그러니까 하단만 내두고 제가 1년생 2년생 그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심으실 때는 하단 이제 2분의 1 3분의 1 요 정도 되는 가지만 남겨놓고 하단도 굵은 가지는 다 자르고, 특히 상부는
다 날려야 돼요. 처음에 식재를 하시고 중간 이상은 좀 가느라도 웬만하면 그루터기 안 남기도 되고, 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상부는 그루터기 살짝만 두고 위에는 다 이제 그냥 훑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단 중간만 이제 조금 가는 가지만 두고 이제 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뿌리 활착도 더 잘 되고, 저거를 안 자르고 막 가지 수가 너무 많은데, 상단은 특히 막 굵은 가지가 많은데 심잖아요. 그러면은 뿌리는 약한 상태잖아요. 캐와서 이제 아직 땅에 적응이 안 된 상태고, 줄기는 척지수는 많고 척지는 굵고, 그러다 보면은 사과가 빨리 뿌리 발육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밑에서 만드는 그 영양분보다 위에 필요한 영양분이 많다 보면은 그게 잘 안 크겠죠. 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식재 이제 첫 해는 이제 그 위에 상부 쪽은 다 가지를 하나도 없이 그냥 싹 그냥 전지를 하고, 밑에만 3분의 1 정도 되는 가지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이제 저 상부에서도 잘 나오고, 이제 하단은 1년 동안 컸기 때문에 주간하고 척지는 이제 비율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되면은 그만큼 컸겠죠. 굵어졌겠죠, 주간이. 그때 언제 1년 후에 이제 중간 상부는 가지를 받으면 돼요. 그때 받아가지고 유인을 하면은, 유인을 안 하면 또 똑같이 이제 정부세성 때문에 위에가 커져서 안 되고, 그래서 나오면은 하늘하늘 할 때 이클립으로 건이나 이런 걸로 유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평 이하로 해서 하부보다 상부가 더 강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답이에요. 근데 이제 상부가 약하고 하부가 강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어떻게 전지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전지로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게 또 답을 제대로 안 하면은 또 오해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이제 전지로 모든 걸 해결하면 안 되고, 이거는 농사라는 거는 종합적인 거라고. 그래서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공부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책을 사야 돼요. 이게 요즘은 워낙 정보를 접하는 거는 유튜브나 SNS 이런 게 많기는 한데,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유튜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책이라는 거는 아주 기초부터 다뤄요. 제가 이제 보는 책은 이제 일반적인 책인데, 그냥 사과 재배, 그냥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냥 농촌진흥청인가 거기서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받은 건데, 무료로. 하여튼 이제 서점에 가도 있을 거예요. 사과 재배 이제 책.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래 보면은 정말 품종서부터 시작해서 품종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식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완전 교과서적으로 나와요. 그거를 일단은 참고를 하셔야 돼.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뭐 당연히 그렇죠. 그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제 책을 펴낸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농사 지려는 분은 잘 몰라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래도 읽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그래 몇 번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 사과 아저씨 그분도 이제 잘 하시고, 귀농하고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귀농하셔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분도 이제 워낙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가 워낙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러면은 이제 딱 봐서 그분 거를 이제 배우고 싶으면은 지금 막 올라오는 영상을 보시면 안 되고, 그분이 처음에 올린 영상으로 막 한 몇백 개 될 거예요. 그래도 처음으로 가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이제 할 때 기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과 농사라는 게 1년에 한 바퀴가 돌면은 또 두 바퀴 돌 때 또 똑같은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약간씩 변형은 하지만 그게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러면은 했던 주제 똑같이 또 반복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가 좀 내용이 이제 알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사과씨 것도 제가 뭐 거의 전 영상 다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처음에 이제 틀어놓고 저는 이제 이 유튜버라는 게 광고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일하면서 저는 호주머니에 넣고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광고가 나오고 또 중간에 끊기고 이러면은 또 일을 중단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또 그걸 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광고는 안 나오게 월 제가 7,800원인가 그 결제를 하면은 광고 없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어보기를 틀어놓으면 예를 들어 그분 사과 아저씨 영상을 이제 틀고 이제 계속 이어서 보기를 이제 저거를 하면은 처음부터 그분이 올렸던 게 계속 연결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일을 하잖아요. 혼자 일을 하는데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크게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그냥 이어폰으로 안 하고. 그 처음부터. 그러면은 아마 그분이 올린 게 예를 들어서 수백 개면은 며칠 봐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많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뭐 15일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그분 것만 다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그게 이해가 돼요. 이분 거 조금 보다가 저분 거 조금 보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기초가 좀 다져지고 농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봐도 되는데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이제 농사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 작물에 유튜브 좀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필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보다가 이제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그분 거를 다 봤어요. 다 보고 나면은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분 당연히 아직 초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 영상을 본다 해서 다 내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그때쯤 책을 봐요. 내가 보던 책 여러 개 살 거 없어요. 하나만 사면 돼요. 이 사과농사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를 책을 사가지고 이제 그 책을 사놓은 거를 또 다시 보는 거예요. 뭐 한 달 정도 유튜브 이런 거 봤으면은 그러면은 또 그때 처음에 읽었을 때 그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게 또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때는 하나를 알았으면은 이번에는 2개, 3개를 알게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그분 거를 이제 다 읽었어요. 그러면 또 그분이 100% 다 뭐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누구나 또 장단점이 있어요. 누구나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뭐 100명이라 해서 그분이 능력이 없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고 또 유튜브 구독자가 막 뭐 10만 명 된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농사에 박사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왜 그러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를 다루는 경우는 이제 구독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에 대해서만 딱 올리기 때문에 사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 수로는 알 수가 없고 이제 이래 보시다가 이제 또 그분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좀 해박하다 하면은 또 그분 거를 보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래 광고도 나오고 예를 들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얘기하려는 그 의도도 모르고 취지도 모르고 광고는 건너뛰도 되지만 다른 거는 건너뛰지 말고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 하나를 보시더라도 그래가지고 정말로 좋은 내용이다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러면은 2번, 3번을 돌려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
완전히 내 거를 만든 다음에 다른 도로 이동을 하셔야 돼. 이 영상 찔끔 보고 저 영상 찔끔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늘어요. 그게 기술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게 완전히 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다른 영상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책을 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5개월 있다가 또 그 책을 꺼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제 다른 분들한테 배운 거하고 그 책에서 내용하고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면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 이제 조금 뭐 기술적인 거, 이 전지 기술적인 거, 뭐 하늘로 간 거는 잘라야 되고 배바지는 잘라야 되고 뭐 굵은 가지는 잘라야 되고 하늘한 가지는 내두라. 이것만 알고 전지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변수가 워낙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과나무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과 척지수가 없는데 굵은 가지가 뭐 2분의 1 된다고 해서 잘라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 자르면은 뭐 사과가 달리겠어요? 달릴 꽃눈이 없어서 안 달리는데 응용을 해야 돼요. 항상 가지에 척지가 없으면은 좀 굵은 것도 달아 먹어야 돼요. 그 한 해 달 때 이제 옆에 가지 없는 거는 가지를 새로 받아서 다음 해에 그 굵은 가지를 자를 때 이제 옆에 척지 나온 데에서 또 이제 달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 융통성이 있으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좋죠. 이제 그래서 정말 이 농사라는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귀농하기 전에 뭐 몇 년 전서부터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또 지나가다가 이제 시골에 이제 제가 대전에 살았었는데 대전에 살든지 어디 놀러 갈 때 유명한 사과 주산지 같은 데 가면 사과밭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내려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구경해요.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그래서 그러면은 딱 보기 좋은 사과밭이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나무가 보기가 이쁘면은 그분은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이쁘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 같이. 그러고 이제 주간에 비해서 척지가 가늘고 세력도 안 세고 도장지도 없고 이런 밭은 그분은 진짜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밭 위주로 잘 된 밭, 잘 가까워진 밭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세밀하게 살피는 거죠. 또 가다가 놀러 가면은 계속 봤어요. 저는 또 사과 달렸을 때도 가보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책도 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사과밭에 가서 이제 현장에서 이래 보고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분을 뭐 도와주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과 농사 짓는 분 일을 가가지고 1년만 같이 생활하면 다 배우겠죠. 그분 농사 잘 짓는 분 내게 1년 만에 거의 되겠죠.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 해 한 해 하는 방법 이거 정도는 다 알겠죠. 한 바퀴 도는 언제 약치고 무슨 약치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단순할 것 같으면 다 농사 다 잘 짓죠.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해는 비가 안 오고 그때마다 이게 병이 다 달라요. 갈반병이 오고 갈반병이 온다 해서 약을 치면은 이게 치료가 될까요? 안 돼요. 이 농약이라는 거는 요즘은 이제 소독한다고 그러는데 농약이라는 건요 요즘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규정이 워낙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치료약이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하물며 살충제도 진딧물이나 이런 거는 쳐도 다 죽지 않아요. 응애도 마찬가지고. 얘들이 이제 또 적응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똑같은 약을 내성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약을 치면은 안 죽는데 그리고 또 워낙 이 규정이 타이트해져 가지고 치료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갈반병으로 정말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갈반병을 안 오게 해야죠. 밭을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사과
가법무가 되면 안 되고, 햇빛 잘 들게 하고, 공기 잘 통하게 하고, 배수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갈반병이 안. 그 원인은 막 수도 없어요. 갈반병 오는 거, 그 많은 게. 근데 경험 없는 분이 이렇게 금방 배운다 해서 그 대체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경험을 또 하셔야 돼. 경험을 하시면서 또 터득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책을 보고 유튜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다 이제 숙달을 하고 이제 경험을 직접 하면서 이제 배워 나가야 되죠. 한 해 한 해 시행착오 걸치면서. 그래, 올해는 뭐를 내가 잘못해 가지고 갈반병이 왔어요. 그러면은 갈반병이 왜 왔지?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왔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꼭 내 사과밭에 무슨 병이 왔을 때는 이게 왜 왔나? 원인을 깊게 파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래 탄저병이나 갈반병으로 고생을 안 했는데 8년 동안 작년에 딱 한 가지 고생한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엽소 현상이에요. 엽소 현상은 입이 시큼해지면서 장마 지나고부터 확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 딱 끝나고 해가 딱 뜨니까 엽소 현상이 나오는데, 저는 매일 사과밭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을 했어요. 그 초기에 빨리 조치를 안 하면은 완전히 진짜 전밭으로 확산돼 가지고 사과가 착색 전혀 안 돼요. 착색도 안 되고 굵어지지도 않고, 잎이 없으니까요. 가흡성 작용을 못 하니까. 그래 가지고 원인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단 것도 있고, 이제 척지수가 많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최고 핵심적인 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핵심적인 거는 제가 사과나무를 좀 약하게 항상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가 장마철에 계속 오니까 이 뿌리가 그러니까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한 거예요. 세력이 약한 데다가 계속 비가 오니까 뿌리가 기능을 잘 못하니까 이제 엽소 현상이 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마철 전에는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잎을 두껍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제 저도 큰 경험을 한 거죠. 잎을 두껍게 해서 건강한 상태를 딱 만드는 상태에서 이제 저거를 장마 기간에 장마가 시작돼도 안심이 돼요. 어느 정도. 그러고 이제 장마가 딱 끝나면은 또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보충을 영양분을, 뿌리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연면 시비로 또 해주고, 그래 튼튼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이 응용 능력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그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그게 실력이잖아요. 농사 잘하는 실력. 그것은 공부에서 오는 거예요. 공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걸 아느냐. 그냥 수박 그달기 식으로 이렇게 배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책 같은 거는 한 권 정도는 진짜 최소한 몇 번은 읽으셔야 돼. 그런 다음에 이런 정보 유튜브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 올리는 거를 세밀하게 제가 계속 서서 했더니 이제 앉아서 해야죠.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좀 아시겠죠?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진을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탁 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지 이래 생각했던 게 싹 사라져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그렇게 뒤죽박죽 되는 게 많아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제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의도하려는 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술적인 거, 디테일한 거,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부, 마음가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농부도 경영이다. 이 농부 옛날 관행식으로 해가지고는 요즘은 절대 안 돼요. 이게 옛날식으로 하면은 경쟁에서 뒤처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도 그렇잖아요. 줄을 세우잖아요. 줄을 세워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교 가잖아요. 이 농사도 똑같아요. 이게 부익빈, 빈익빈이에요. 이게 상위 예를 들어서 20, 30%만 성공하죠. 나머지는 힘들어요. 나머지는 사과를 농사를 졌을 때 누구는 1000평에서 품질 좋은 그 사과를 생산하는 전국에서 따졌을 때 최소한 20%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매장에 가져갔을 때도 제값을 받아요. 상위 20%, 예를 들어서 넉넉 잡고 제가 20%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10%만 그분들 끄는 가격이 10만 원이면요 50% 그 이하 그런 거는 있죠. 10만 원이잖아. 그러면 가격이 그분들은 10만 원인데 그 이하는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완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기왕 이제 사과농사를 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이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많이 보세요. 물론 이제 제 영상도 이제 구독해 주시고 이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 이해를 해요. 이제 잘 하시는 거예요. 제 것만 아니고 다른 분들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이 비료 퇴비에 대해서 또 전문으로 다루는 제주도의 교수님 있잖아요. 한남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 이름이나 명칭 이런 걸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제주도 교수님 그분은 이제 이 비료나 퇴비에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분들 거는 꼭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보려면. 저는 다 봤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론이 뒷받침이 된 실무가 같이 겸비가 됐을 때 좋은 이제 농부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론만 또 아시고 이제 농사를 직접 이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농사 잘 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을 잘 접목을 해야 돼요. 현장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잘 이제 그거를 접목을 해서 잘 응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좋은 농사꾼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길어졌네요. 주저리 오늘 한번 영상을 남겨봤어요. 좀 기분 나쁜 얘기 있어도 이제 잘 되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